오늘 한 2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크게 내용은 4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카운팅 펌 및 회계 관련 취업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학생으로서 졸업 후 진로 결정이라든지 진학에 대해서, 그래서 진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 쪽으로 취업을 할 것이냐 미국 쪽으로 취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미국 전문직에 취업하는 길,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어카운팅 펌 및 회계 관련 취업 전략에 대해서 저희 브라이언님, CPA님께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 주시겠는데요. 브라이언님, CPA님은 지금 현재 빅4 어카운팅 펌에서 오딧 매니저로 계시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물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임바하고요. 현재 어카운팅 펌에서 LA에 있는 어카운팅 펌에서 매니저 하고 있습니다. 생긴 게 이래도 회계사 맞으니까 믿고 얘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회계법인의 어떤 지금 어젠다에 보면은 어떤 업무 영역이 있고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지루해지고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들의 입장에 있을 때 제가 가졌던 고민들,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짧지만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러나 실질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궁금하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순서가 다 끝나고 이제 Q&A 세션을 가져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나오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고 저희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카운팅 펌에 뭐 흔히들 생각하는 게 뭐 어딧이 있고 텍스가 있다, 뭐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카운팅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들어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은 어딧이랑 텍스랑 어드바이저리 3개로 나뉘는데, 어딧은 뭐 어딧이고요. 텍스 안에 각종 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텍스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고, 어드바이저리 안에는 주로 컨설팅, 전략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오퍼레이션 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트랜잭션 서비스일 수도 있고, 또 텍스 안에 각종 밸류에이션, M&A 디파트먼트, 그런 데에는 사실상 어카운팅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서 자기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텍스나 어딧 부서는 어카운팅 전공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카운팅이라는 게 상당히 프랙티컬한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는 테크닉 쪽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 대학교 때 학부 때 배웠던, 대학 강의실에서 배웠던, 혹은 뭐 다른 사설 기관에서 배웠던 지식을 직장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계법인 측에서는 전공자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UCLA처럼 이렇게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카운팅 전공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은 따로 이제 본인들이 준비를 좀 하시면 얼마든지 취업에 성공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딧이나 텍스가 아니더라도
회계법인 안에 아주 다양한 분야의 그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3학년, 4학년 때 준비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디를 할 거냐, 뭐 텍스를 할 거냐, 어드바이저를 할 거냐,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사실 하다 보면 끝도 없고 조금씩 성격이 조금씩 틀린데 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본인이 잘할 수 있고 본인이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디선요 맨날 출장 다니고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되고 싸울 때도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들이랑 클라이언트들을 please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당히 터프하고 액티브한 잡이죠. 사실상 저희 회사로 출근하는 날은 많지도 않아요. 주로 고객 회사로 찾아가서 사람들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과 그런 어떤 사교 활동도 하고 그런 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이 그런 거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 반면에 텍스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하는 게 나는 좋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상당히 어디슨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법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회계도 알아야 되고 텍스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회사의 오퍼레이션이나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상당히 넓은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일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텍스나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M&A가 됐던 다른 모든 회계법인에 있는 부서들은 그에 비해서 되게 스페시픽한 에어리어에 대해서 스페셜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엑스퍼티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 쭉 있어서 파트너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력을 쌓고 일반 인더스트리 나간다고요. 나갈 때 장단점들이 있어요. 어디서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영역을 커버했었기 때문에 스페셜라이즈 된 어떤 자기만의 엑스퍼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어디 갖다 놔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텍스 스페셜리스트가 됐던 밸류에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됐던 M&A가 됐던 그런 쪽은 또 비슷한 그런 인더스트리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의 성격이나 아니면은 어카운팅 펌 이후의 커리어에 대해서 자기가 플랜을 짜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지 뭐 남들이 뭐 어디 좋다고 하더라도 어디 따라가고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본인도 너무 힘들고 성격적으로 안 맞으면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카운팅 쪽에 있기 때문에 어카운팅 얘기를 오늘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많이 할 건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이런 설명회 찾아다니고 이런 거를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UCLA라는 그 아주 훌륭한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런 설명회도 다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저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걸 보고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지금 유학생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내가 UCLA를 나왔다라는 걸 갖고 당연히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영어도 서툴 수도 있고 비자 스타일스가 약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뭐 당연히 좋은 학점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UCLA만한 학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문직 그 어카운팅 펌이 아니더라도 전문 직종 회사들의 UCLA 학생들이 비교적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들 그냥 시도를 안 해보고 돌아가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지 시도를 했는데 노력을 하고 전략도 짜고 실행에 옮겼는데 잘 안 돼서 가는 케이스는 어쩔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가는 거를 제가 볼 때는 되게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략을 짜고
미국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볼 것인가. 아직까지 LA에도 그렇고 여기 캘리포니아에 한국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지만 자세히 보면 메인스트림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 메인스트림의 데피니션을 뭘로 하느냐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미국에 오고 할 때 뭘 해서라도 뭐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마인드셋으로 왔다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왔다면, 지금 세대는 이제 그 메인스트림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관심을 갖고 전략을 짜고 실행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카운팅 쪽에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UCLA 전공이 없죠. 전공 마이너는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고 앞으로 향후 5년간도 크게 회복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유럽 이슈도 있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한지, 미국에 어떻게 해서 남아서 취업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그걸 할 건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카운팅이 좋은 건 어느 회사를 가도 어카운팅 디파트먼은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카운팅을 아는 사람들은 직장 커리어를 시작해서 어카운팅 펌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의 어카운팅 디파트먼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릴 수도 있죠.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거를 해볼 수도 있어요. 다른 거 하다가는 어카운팅은 못 들어와요. 스페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어느 회사나 어카운팅 디파트먼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점, 또 제가 어카운팅 펌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회사에서 내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유학생으로 왔고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왔고요. 처음에 영어도 잘 못했겠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저는 또 UCLA처럼 훌륭한 학교는 아니지만 동부에 있는 조그만 주립대학을 갔다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금 있는 펌이 아닌 다른 펌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때 물론 여러분들처럼 저도 비자 스테이러스도 서포트를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필드보다는 이쪽 어카운팅 필드가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데가 많아요. 어카운팅 펌은 다 해주고요. 웬만한 규모가 되면 비자 때문에 너를 안 뽑겠다는 얘기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잘 세일즈를 하면 비자가 내 갈 길을 가로막지는 않는 인더스트리예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유학생들한테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이라서 지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너무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와본 적도 없었고 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내 자신을 미국 사람들한테 팔아야 돼요. 너무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무슨 질문을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그 답안을 적어가지고 다 뭐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외워봤자 외웠다는 티도 날 것이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제가 저한테 오퍼를 줘도 나는 그 회사에 절대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들 원서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제가 한 90군데 정도를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90군데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제 전공이 안 맞는 것도 저는 다 넣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류에서 떨어진 것도 많았고 비자 문제에서 잘못된 것도 있었고, 90개를 뿌렸으니 제 레주메가 별로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얼마나 많은 인터뷰를 해봤겠어요. 1차 인터뷰만 했었어도 몇십 군데를 한 거죠. 1차에서 떨어지면 2차까지 못했어도. 그걸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대답해보고 일부러 다음번에는 다르게 대답해보고 반응을 저는 보는 거예요. 전 연습한 거예요. 되게 조그만 아무도 모르는 은행에 지원하고 나는 인터뷰를 연습한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공을 어카운팅으로 선택을 했고 미국에서 나는 한국 안 들어간다. 한국 들어가도 미국에서 하는 스탠더드 그대로 베껴다가 거의 번역만 한 수준에서 쫓아 하는 것 같아서 기왕 할 거면 나도 유학을 했고 여기서 시작하고 싶었고 목표를 잡고 그 빅4 어카운팅 펌 그 스케줄이 딱 있어요. 리크루팅 하는 그 몇 월에 어디가 하고 그거 있고 그게 저는 이제 그게 D-Day고 그 훨씬 전부터 3학년 때부터 인터뷰를 보기 시작해서 반응을 살피고 이런 말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구나. 이런 말은 반응이 안 좋구나. 그리고 나도 훨씬 더 미국 사람들 앞에서 긴장도 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몸으로 익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성공적으로 졸업과 함께 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어떤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은 승산은 없어요. 우리는 유학생이고 영어도 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특히 UCLA 같이 전공이 지금 어카운팅이 없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월드에서 성공적으로 취업 비자 스폰서까지 받고 정상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USC 같은 학교, USC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여기는. USC 같은 학교에 가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거기는 뭐 어카운팅 전공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전문 직종 중에 어카운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CPA를 미리 준비해서 따면 그게 자기만의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전공이 어카운팅이었지만 그걸로 부족할 것 같아서 미국 사람들은 요즘은 추세가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CPA라는 거는 어카운팅 펌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한 2년차, 3년차 될 때까지 뭐 한두 과목씩 봐서 붙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요즘 추세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학점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학점만으로는 CPA를 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주어지니까 회사에서도 옛날에는 대학원생들을 뽑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돈을 더 주고. 왜냐하면 저희 프로페션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느냐보다 얼마나 오너십이 있고 얼마나 자기 데디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일이 좀 터프하기 때문에 전문 직종이 다 그렇겠지만 그런 면들을 보지 뭐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을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대학원생을 선호하기 시작하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CPA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점이 충분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더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시험을 합격하고 온 사람들을 위주로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돈도 더 줘요.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그런 얘기들이 퍼져나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희 펌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들이 CPA를 이미 따가지고 오면 일하기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피부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프로페셔널로 간다라고 하면 CPA를 대학교 때 따세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점도 따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카운팅 필드를 생각하고 있고 전문직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유수한 일반 사기업의 어카운팅 필드나 파이낸스 필드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무기가 필요하고 그게 펀더멘탈한 것도 좋지만 프랙티컬리 내가 직장에서 바로 써먹을 게 아주 좋은 회계 쪽 또 CPA 자격증 이거를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을 졸업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3학년 때부터 늦어도 4학년 때 시작을 하셔가지고 졸업할 때쯤에 아니면은 졸업을 하고 어떤 스테이지는 졸업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넘겼나 안 넘겼네. 그래서 취업 전략이라고 여기 거창하게 나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제 사례가 저는 되게 이펙티브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인터뷰할 때 상대방 눈을 보세요. 뭐 레주메를 뭐 한 페이지로 무조건 맞추세요. 뭐 웃으세요. 이런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한 거고 한 가지만 더 인터뷰 스킬이라기보다는 저희 회계법인 쪽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저희가 레주메를 한 번 공고가 나가면 제 경험상으로는 박스로 와요. 그래서 HR에서 박스로 모아다가 이제 방에 갖다 놓죠. 그러면 저희는 HR에서 그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회계사들이 직접 일할 사람들이 직접 뽑는다고요. HR 쪽은 되게 애드민한 일들만 하고 그러면 500장을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사람이 눈으로. 그러면 빅4에 오겠다라고 원세를 낸 사람들 레주메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학점은 거의 4.0 스튜던이 많고요. 학교도 좋고요. UCLA처럼 어카운팅 전공이 없는 사람들은 CPA가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들이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내가 인터뷰를 가서도 저는 이제 외우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해봤는데 반응 다 안 좋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팀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상투적인 것들, 정답도 없고 지루한 얘기들 이런 거 외워서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 보이다는 차라리 제 경험으로는 들어오자마자 앉지도 않고 앉으라는 데 서가지고 저 체력 좋습니다 했던 사람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이어가 됐어요. 그 사람도 레주메 보면 학점 좋고 CPA가 있든지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뭔지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 컨셉셜리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눈 보고 얘기하라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남들과 다른 뭔가를 내가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그거는 사람마다 정답이 다 틀리죠. 그 사람은 진짜 체력이 좋았던 사람이고 진짜 체력이 좋아서 밥만 먹이면 2, 3일도 밤을 새요. 너무 좋아요. 네.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쪽뿐만 아니라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 직종에서는 체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술도 잘 먹으면 좋고요. 되게 소프트한 스킬들이 되게 중요해요. 똘똘하기는 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똘똘하신 분입니다. UCL에 다니면 똘똘한 사람이죠. 그래서 전략을 짜시고 회계 쪽에 회계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의 회계팀에 들어가고 싶다. 회계는요 비즈니스의 랭귀지예요. 이거는 회계에 대해서 베이직한 것들이 지식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내가 회계법인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인더스트리에 있는 어떤 회사들끼리 무슨 모임이 있거나 어떤 그럴 때 나와 이제 얘기를 주고받을 때 비즈니스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거고 자기가 그쪽에 스페셜티 뭘 하나를 무기를 갖고 있으면 자기 커리어에 어딜 가더라도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회계법인이 아니라 일반 직장에 가더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고 그거를 또 회사 측에서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제학처럼 대단한 학문은 아니지만 일종의 테크닉이지만 너무나 프랙티컬하고 너무나 베네피셜하고 나한테 강력한 칼자루가 될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다 끝나고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막 질문,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게 뭐가 됐든 질문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